안녕하세요.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박종만입니다. 현재까지도 옵토커플러나 여분의 서드 와인딩을 감아서 피드백을 받는 플라이백 컨버터는 무수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는 옵토커플러나 서드 와인딩이 필요 없는 새로운 바운더리 모드 플라이백 컨버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특징 및 동작 원리를 이해한 후 실제 입출력 전압, 전류 조건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시 고려사항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LTC 옵토커플러 필요 없는 플라이백 IC의 특징 및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 플라이백의 동작 원리 및 실제 디자인 설계 과정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백 I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랜스포머인데 이 부분과 간단한 플라이백 구성 시 필요한 커플드 인덕터 선택 시 중요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TC의 옵토커플러 사용하지 않는 플라이백 IC의 특징 및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이백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의 회로와 같이 2차 측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서드 와인딩을 사용하기도 하고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기 위한 별도의 회로가 필요하며 주변 컴포넌트가 많이 필요하고 출력 전압이 10W 이내에도 FET 및 센스 저항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회로에서는 서드 와인딩 대신 옵토커플러를 사용했는데 2차 측 전압을 받기 위해 컴펜세이션 회로 및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스타트업 및 바이어스 회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토커플러는 다이너믹 리스판스, 난 리니어러티, 파트와 파트의 오차, 시간에 따른 에이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분의 트랜스포머 와인딩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 트랜스포머 사이즈를 크게 하고 효율을 떨어뜨리며 때로는 다이나믹 리스판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옵토커플러 없는 플라이백 컨버터의 경우 옵토커플러나 서드 와인딩이 없어서 피드백을 받는 구조가 간단하며 트랜스포머를 작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및 VCC 바이어스 회로가 없어서 간단하고 EN UV 에로 핀으로 온 오프가 쉬우므로 스탠바이 모드에서 셧다운이 간편하며 외부 컴포넌트들이 내장되어 있어 사이즈가 매우 작고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FET 내장형 타입으로는 그림과 같이 LT3802라는 FET 내장형 제품을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FET 내장형 옵토커플러 없는 플라이백 제품을 보시면 입력 전압, 출력 와트에 따라 최대 18W까지 커버가 가능하며 입력 내압도 42V 또는 100V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LT8300, 8301, 8302 시리즈들은 동작 시 소비하는 전류가 1mA 이하로서 항상 살아있는 전원의 최소 전류로 동작하는 제품들입니다. 만약 출력 와트가 FET 내장형에서 만족하기 어렵다면 LT3748과 같은 FET 외장형의 컨트롤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LT8302처럼 동작 및 구조는 동일하지만 FET 및 센스 저항을 외부에 사용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옵토커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중에서 여러 파트가 있지만 100V의 충분한 입력 전압, 바운더리 모드 동작, 전류 리밋 기능 및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출력 용량이 큰 경우라면 LT3748이면 다 커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옵토커플러 없는 플라이백 IC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LT830이라는 FET 내장형 제품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이 제품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LT8302 제품 특징을 알아보면 이후의 설명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입력 전압은 42V 정도로 일반적인 오토모티브 제품 전압을 커버하고 내부 FET는 3.6A, 65V로 전압 범위에 따라 10에서 18W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 시 소모 전류는 380μA로 매우 작으며 로드가 많은 경우 바운더리 모드로 동작합니다. 로드가 작을 경우 리플이 작은 버스트 모드로 동작하며 최대 출력 전류의 0.5% 이하의 최소 출력 전류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옵토커플러나 서드 와인딩이 필요 없고 EN-UVA로 기능, 내부 컴펜세이션 및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온도에 따른 출력 다이오드 특성 변화를 보정하여 정밀한 레귤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숏서킷 기능을 가지며 온도 동작 범위는 150도까지 있습니다. IC는 SO8 패키지로 매우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옵토커플러 없는 방식의 플라이백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에서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은 기존 플라이백 방식과 동일합니다. 스위치가 ON 시 에너지를 트랜스포머 1차 측 인덕터에 저장했다가 오프 시에 에너지를 2차 측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플라이백 방식은 2차 측 전류가 0으로 떨어지기 전에 다시 1차 측이 턴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저희 바운더리 모드 방식은 2차 측 전류가 0으로 떨어져야 1차 측 스위치가 ON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플라이백 방식은 주파수가 고정이며 저희 방식은 주파수가 로드에 따라서 가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차 측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출력 전압을 1차 측 스위치 핀 전압으로 피드백 받는 구조입니다. 피드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위치 오프 시 스위치 핀 전압 및 2차 측 전류 파형을 보시면 스위치 오프 순간 리키지 인덕턴스에 의해 전압이 올라가며 클램핑이 없을 경우 링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스위치 핀에 보이는 전압은 출력 전압에 턴비가 곱해진 값에 입력 전압을 더하면 됩니다. 입력 전압 정보는 항상 IC가 가지고 있으니 내부 로직에서 입력 전압을 빼면 턴비 곱하기 출력 전압 NVOut이 남게 됩니다. 출력 전압이 변하게 되면 동일 비율로 NVOut이 변하게 되므로 쉽게 피드백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2차 측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출력단의 다이오드의 포워드 전압 드랍 때문에 출력 전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측 출력 전류가 0이 되면 포워드 전압 드랍이 0이 되므로 이 순간 전압을 샘플링하면 다이오드의 전압 드랍을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출력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스위치 전압 파형의 평평한 윗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2차 측 출력 전류가 떨어짐에 따라 다이오드 VF가 낮아져서 전압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다 전류가 0이 되면 슬로프도 마찬가지로 0이 되어 평평해지고 이 순간 전압 샘플링을 하며 1차 측 스위치를 다시 ON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스위치를 ON 하는 동작 방식이 바운더리 모드 동작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출력의 전압 레귤레이션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압을 정확하게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오프 시 트랜스 리키지 인덕턴스가 크면 링잉이 길게 나타나고 이 링잉이 정확한 전압 샘플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사용 시 리키지 인덕턴스가 1차 측 인덕턴스의 2% 이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링잉이 나타날 때 샘플링을 하지 않기 위해 250 나노세크의 샘플링 하지 않는 구간 블랭킹 타임이 있습니다. 또한 전압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최소의 오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LT8302의 경우 350 나노세크인데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1차 측 인덕턴스 값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운더리 모드의 경우 전류가 많을 때 동작하는 모드이며 전류가 낮아지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며 2차 측 전류가 0으로 일정 시간 유지되는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로 동작합니다.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LT830의 경우 380kHz로 주파수 제한을 두었습니다. 전류가 더 낮아지게 되면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며 효율을 위해 스위칭을 잠깐 하게 되는 버스트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옵토커플러 없는 플라이백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위칭을 해야만 출력 전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버스트 모드에서 최소로 동작하는 주파수가 있으며 LT8302의 경우 12kHz가 됩니다. 첨부 파형을 보시면 각 모드에 따른 스위치 핀의 파형 및 출력 리플의 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류가 크면 바운더리 모드로 동작하며 리플도 가장 크고 전류가 낮아지면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를 거쳐서 전류가 매우 낮으면 바운더리 모드로 동작하는데 리플 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LT8302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일반 비절연 타입 레귤레이터처럼 두 개의 저항으로 출력 값을 센싱하며 TCP는 출력 다이오드의 온도에 따른 전압 변동률을 보정해 줍니다. 또한 컴펜세이션 회로 및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내장하여 외부 컴포넌트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기본적인 내부 블락의 PWM, 레퍼런스 등은 일반 플라이백 트랜스포머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토커플러나 별도 와인딩이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플라이백 펄스 센스 회로, 샘플 앤 홀드 앰프, 바운더리 모드 디텍터 등 고유한 기능들이 일반 플라이백 컨버터와 다른 구조를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LT8302를 이용해 실제 필요한 입출력 전압, 전류 조건을 이용해서 회로 디자인을 하나씩 진행하고 각 단계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8302로 입력 전압 범위는 8에서 32V이고 기본 입력 전압은 12V에서 출력 전압은 5V 1.5A 조건으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랜스포머의 턴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LT8302의 스위치 핀 내압이 65V이므로 플라이백 된 전압이 65V보다 낮을 수 있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턴비를 그림과 같은 계산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리키지 인덕턴스에 의해 피크 치는 전압까지 고려하면 턴비가 3.4대 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턴비는 기본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력 12V와 출력 5V를 고려하면 2.5대 1이 됩니다. 만약 출력의 사용 파워가 크면 턴비를 올리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턴비가 크면 출력 와트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파워 및 내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턴비를 3대 1로 잡겠습니다. 그림에서는 1대 2의 턴비일 경우 스위치 핀의 파형을 보시면 플라이백 된 전압도 낮고 턴비가 작기 때문에 리키지 인덕턴스도 낮아서 보다 안정적인 파형이 보입니다. 턴비가 정해지면 다음으로는 1차 측 인덕턴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덕턴스 설계 기준은 LT830의 최소 온타임 및 최소 오프타임이 있는데 이 값을 지키기 위한 최소 인덕턴스 값을 계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ISW min 값은 최소로 메인 스위치에 흘러야 하는 전류로서 데이터 시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산값의 결과 인덕턴스는 최소 6.4 마이크로헬리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인덕턴스 오차가 있으므로 최소 계산값의 40에서 60% 높은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 정도 퍼센트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9 마이크로헬리 정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덕턴스는 턴 B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1차 측, 2차 측 인덕턴스를 나누고 루트를 씌우면 턴 B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인덕턴스가 100마이크로헬리 대 900마이크로헬리라면 인덕턴스 비율은 1대 9가 되고 이는 루트를 적용하면 1대 3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인덕턴스를 먼저 루트를 적용하고 비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나누고 루트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1차 측 인덕턴스가 9마이크로헬리이고 여기서는 3대1 비율로 턴비를 정했으므로 2차 측 인덕턴스는 1마이크로헬리가 됩니다. 이렇게 1차 측 인덕턴스를 정하면 최대 전류에서 주파수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 효율을 이용해 1차 측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SW를 계산할 수 있고 턴비를 이용해서 듀티 사이클을 결정하고 이때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 다이오드 설정입니다. 1차 측 스위치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4.5A 및 듀티 사이클 턴비를 이용해 다이오드의 출력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위치 온 시 리버스로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여 전압 및 전류를 가지고 적절한 파트를 선정합니다. 다이오드 선정 시 출력 전류가 많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다이오드에서 발열이 되는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낮고 전류가 높은 경우에는 낮은 VF 값이 되는 다이오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용할 만한 추천 다이오드를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력 캐패시터 용량은 얼마나 작은 리플 전압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운더리 모드에서 리플이 가장 크므로 최대 전류에서 요구되는 캐패시터 용량을 다음의 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20 마이크로패럿 캡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램핑 및 스너버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DG 클램프, 즉 다이오드 플러스 제너를 이용한 클램핑은 피크로 치는 내압을 잘라주며 RC 스너버는 링의 크기 및 시간을 줄여줍니다.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LT830에 적용하는 스너버 방식입니다. DG 클램프의 경우 전압 클램핑에는 최고의 효과를 가지며 출력 로드가 작을 때 파워 소모가 가장 작습니다. 반면 링잉을 없애거나 타이밍을 줄일 수는 없으며 제너가 필요합니다. RC 스너버는 전압 클램핑에는 적합하지 않고 항상 파워 로스가 있으나 링잉을 낮추고 EMI 특성에 개선이 됩니다. 반면 RCD 클램프 방식은 클램핑과 링잉 EMI 개선에 약간의 효과는 있으나 각 부분에서 DG 클램프나 RC 스너버에 비해 효과가 낮습니다. 또한 항상 파워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파워 용량에 따라서 각 IC별로 추천하는 클램핑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레벨이 낮은 경우 링잉이 작아서 DG 클램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전류가 낮을 때 효율이 높아야 한다면 DG 클램프가 파워 소모가 작으므로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파워 용량이 크면 링잉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RC 스너버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너버 서킷은 LT830의 블랭킹 타임 이내에 링잉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블랭킹 타임 이후 볼티지 센싱에 필요한 파형 안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너버 이외에 LT830에서는 REF 핀을 이용해서 이 핀에 추가적인 10에서 15 피코페럿의 캡으로 블랭킹 및 필터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저항 RFB를 세팅하면 됩니다. 우선 계산으로 RFB 세팅을 하여 보드상에 테스트해보고 실제 나오는 출력 값을 나중에 다시 보정해서 최종 사용할 RFB 값을 결정합니다. 다이오드의 온도 변화에 따른 VF
값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서 RTC 값을 적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출력 전압이 낮을 때 적용합니다. 가령 출력 전압이 12V 이상일 때 VF 값의 온도에 따른 최대 변화가 0.2에서 0.3V 정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RTC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압이 5V 또는 3.3V와 같이 낮은 경우 이 정도 전압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V에로 세팅입니다. UV에로 내부에 2.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의 전류를 이용해 히스테리시스 구간을 만들어서 입력 전압 상승 시와 하강 시 히스테리시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T8302는 최소 출력 로드 전류가 필요합니다. 출력 전류가 낮아서 스위칭을 덜 하게 될 경우 스위치 온 오프 시 전압을 샘플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 전압 샘플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소 전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옵토커플러 사용하지 않는 파트들은 최대 전류의 1에서 2% 정도의 최소 전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 전류가 없게 되면 출력 전압은 상승하게 되고 높은 출력 전압은 로드단의 다른 부분의 내압을 넘어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제너를 써서 더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지 않게 클램핑을 해주거나 미니멈 로드를 계산해서 저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동작 전류가 중요하지 않다면 저항을 달아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나 동작 전류가 중요하다면 제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너의 클램핑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반드시 높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정한 값을 LT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LT스파이스 프로그램은 아래 연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로 구성은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이백 컨버터 설계 시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머 선택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옵토커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이백 IC에 적합한 트랜스포머 사용 업체는 아래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파워별로 IC별로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업체로는 우스를 추천합니다. 우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림과 같이 LT830X 시리즈와 LT3748에 맞는 다양한 트랜스 샘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키와 같은 곳에서 쉽게 검색해서 소량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상으로 가장 중요한 리키지 인덕턴스 및 턴비 오차율에 대해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체 설계된 트랜스를 사용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리키지 인덕턴스가 1차 측 인덕턴스의 2% 이하일 것, 그리고 턴비 에큐러시가 1% 이하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러한 리키지 인덕턴스는 LCR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 트랜스포머에 핀투핀으로 자체 제작한다고 해도 이러한 스펙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턴비가 높은 경우 리키지 인덕턴스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고 스펙이 타이트하지 않으며 단일 출력의 심플한 컨버터를 원하신다면 커플드 인덕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회로 및 보드 사진을 보시면 커플드 인덕터를 이용해 매우 작은 플라이백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이솔레이션 내압이 높고 높은 출력, 높은 효율이 필요하다면 커플드 인덕터 사용은 적합하지 않으며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커플드 인덕터의 리키지 인덕턴스가 2%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들은 리키지 인덕턴스 표시가 없으니 사용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옵토커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이백 방식도 일반 플라이백 컨버터처럼 멀티 채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회로는 4채널 출력인데 모든 채널의 출력 값이 플라이백 형식으로 피드백되어 들어옵니다. 만약 4채널 중 하나의 출력에 부하를 많이 걸고 나머지에는 부하를 적게 연결했을 경우 왼쪽 그림의 경우처럼 전류 변동 시 전압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출력에 부하가 많고 나머지 하나의 출력이 전류 변동 시에는 오히려 편차가 적습니다. 이러한 부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류의 최대 최소값에서 전압 변동률을 확인하시고 그 변화가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보드 설계 시 출력 전압이 안 나오면 무조건 SW 핀 파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의 파형 중에 어느 쪽이 정상 파형인지 금방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왼쪽 파형이 정상 파형이고 오른쪽 파형이 비정상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형에 따라 정상 파형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되짚으며 원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LT3748과 같은 FET 외장형 컨트롤러를 이용해 높은 파워를 구성할 때는 FET 선택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때는 QG, RDS1, VDS-Max 3가지 스펙이 중요합니다. 왼쪽 파형에서 입력 전압이 낮은 경우 VDS-Max 전압이 낮은 FET 선정 시 RDS1이 낮은 F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QG 값이 다소 올라가도 효율이 좋습니다.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높은 입력의 경우 VDS-Max 전압이 높아야 하고 그에 따라 RDS1도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QG 값이 낮은 FET를 선정하시면 효율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용하실 만한 FET 제품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옵토커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LTC 플라이백 제품의 특징 및 동작 원리, 디자인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간단한 플라이백 제품 설계 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